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면 항산화제를 이용해 활성산소만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1에서 2%는 활성산소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활성산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산소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호흡하는 산소 중 1에서 2%는 반드시 활성산소로 변한다. 세포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아데노신의 인산이 3개 결합된 유기화합물, 모든 생물체의 세포 내에 존재하며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ATP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부담이 커지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대개 산소는 산소 원자 O 2개가 짝을 이뤄 만들어지는 산소 분자 O2의 상태로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활성산소는 여러 가지 이상 반응으로 인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 전자를 구하면서 떠도는 불안정한 물질을 말한다.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오염된 환경과 화학성분, 식품 첨가물 등의 독소가 체내에 유입되면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도 자외선, 일산화질소, 화학비료, 의약품, 잔류농약, 방사선, 과산화물, 금속이온, 대기오염, 허열,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슈퍼옥사이드, 하이드록시 라디칼, 일중항상소, 과산화수소, 지질라디칼, 과산화지질, 산화질소, 과산화질소 등의 활성산소가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활성산소는 노화나 암,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세포의 유전자를 손상해 염증 등이 생긴다. 활성산소가 과다하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SDOD는 슈퍼옥사이드를 없애는 효소이고 카탈라아제는 과산화수소와 일증항산소를 제거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므로 비타민 A, C, E 등의 항산화 물질이나 음식을 섭취해 활성산소의 제거를 돕는 것이 좋다. 활성산소에 의해 생기는 질환, 순환기 질환, 동맥경화,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허열, 뇌관류, 장애 등. 뇌신경질환, 인지증, 파킨슨병, 뇌부종 등. 호흡기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흡연병, 천식, 폐기종, 호흡곤란 등. 내분비대사 계통질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등. 피부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화상, 일광피부염, 주름, 기미 등. 종양, 각종 암의 발생과 전이, 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부작용 등. 안과질환, 백내장, 미수가, 망막증 등. 소화기 질환, 간염, 췌장염,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혈액계통 질환, 이상 헤모글로빈증, 약물성 빈혈,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 비뇨기 계통 질환, 사구체 신염, 약물성 신장애, 신부전 등. 기타, 자가면역 질환, 교원병, 류머티즘, 알레르기, 화분증, 통풍, 치주염 등. 이 밖에 더 많은 질환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예전에는 영양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지금은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영양 부족 문제보다는 오히려 영양 과다 문제가 심각해졌다. 과다한 영양 섭취로 노폐물이 증가하고 환경오염과 화학제재로 인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었다. 이렇게 몸에 쌓인 독소는 장기를 망가뜨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해독이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소화 과정에서도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이때 음식에 포함된 화학 첨가물과 나쁜 이물질 등이 활성산소와 결합해 독성 물질로 변한다.
이런 독성 물질은 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변비가 생기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과산화지질은 제1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이는 활성산소가 혈액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세포 벽에 붙어 세포를 산화시키기도 하고 혈액 속에 플라크가 되어 동맥경화나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활성산소는 인체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다른 물질과의 산화작용을 통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활성산소 제거는 해독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과식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므로 소식을 하는 것도 활성산소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해독하던 방법은 대개 단식이나 소식으로 몸의 활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해독 작용을 하지만 소화나 다른 대사 작용 등으로 인해 해독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독하는 데는 단식이나 소식이 기본이다. 독성 활성산소, 하이드록실 라디칼의 탄생. 일부 활성산소는 체내의 철이나 구리 등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 상태가 잘 변하는 천이, 금속 이온과 반응함으로써 인체에 가장 위험한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만들어낸다. 혈액이 멈췄다가 다시 흐르는 허혈, 재관류 상태에서도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활성산소 중에서도 세포 상해성이 가장 높고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운 활성산소는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퍼옥시나이트라이트다. 이 두 가지는 다른 활성산소보다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을 가리지 않고 산화시키기 때문에 독성 활성산소로 불린다.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퍼옥시나이트라이트는 세포, DNA,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켜 노화나 병을 일으키고 몸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 반응이 연쇄적으로 전자의 쟁탈전을 계속해 한층 더 상황을 악화시켜서 DNA 손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특히 하이드록시 라디칼은 산화력이 매우 강해 100만 분의 1초의 속도로 세포를 산화시키므로 해독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빠르고 흉포한 활성산소다. 슈퍼옥사이드보다 산화력이 무려 100배 이상 큰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세포 벽을 산화시켜 세포 활동에 장애를 일으키고 정상 세포를 공격해 망가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세포 상해성 활성산소라 불리며 물질을 가리지 않고 산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독성 활성산소로 분류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동맥경화, 당뇨병, 백내장,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이 노화에 수반되는 병의 원인으로 이런 독성 활성산소가 지목되고 있다. 우리 몸은 여러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를 갖추고 있지만 가장 위험한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더구나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항산화 물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활성산소로 인한 질병과 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록실 라디칼의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성 활성산소만 제거하는 수소. 수소의 가장 큰 특징은 수많은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강력한 독성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퍼옥시나이트라이트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 외의 활성산소는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퍼옥시나이트라이트에 비하면 산화력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와 물질도 충분하다. 또한 세균 및 바이러스 침입의 방어 역할과 신호 전달 물질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있으므로 모든 활성산소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슈퍼옥사이드나 과산화수소 같은 활성산소를 모두 제거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질을 향상하는 기능이 사라진다. 혈관과 정자를 만드는 데도 활성산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한 종류인 산화질소는 혈관의 확장이나 신경기능에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좋은 활성산소라고도 한다. 반면에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유전자, 단백질, 지질을 가리지 않고 산화시켜 파괴하므로 인체에 전혀 필요치 않다.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정상세포의 지질이나 단백질상의 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고 전자를 빼앗긴 분자는 극도로 불안정해져서 연쇄적으로 주위의 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는다. 이는
결국 세포막 기능이나 대사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수소는 이처럼 반응성이 강한 독성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다른 항산화 물질과 같이 환원 작용을 한다. 다른 항산화 물질의 경우 활성산소를 제거한 후 활성산소와 비슷한 오염물질을 남기게 된다. 예를 들면 비타민 C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대신 자신은 산화해 또 다른 독성 물질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100% 제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소는 산화된 물질을 환원시키지만 오염물질을 남기지 않고 물로 변해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 극히 미량의 수소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60% 감소한다. 오타 시게오, 일본의과대학 교수.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오사와 이쿠로 박사는 수소 분자의 생리작용과 수소수에 의한 질환 방어라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수소의 작용에 대해 밝혔다. 수소 분자는 생체 내에서 용이하게 확산해 독성이 높은 활성산소를 선택적으로 환원시킨다. 이 때문에 수소는 과산화수소가 철과 반응하는 펜톤 반응이나 방사선 조사로 인해 일어나는 하이드록실 라디칼에 의한 세포살을 억제한다.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핵산, 단백질, 지방질 등 모든 성분을 변성시키는 것으로 고도의 세포 상해성을 나타낸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독하는 기구가 생체 내에는 없다. 허혈 재관류의 경우 짧은 순간에 대량의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발생해 병을 악화시킨다. 오사와 박사는 허혈 재관류를 유발한 쥐에게 수소가스를 흡입시켰더니 뇌, 심장, 간장 등에서 허혈 재관류 장애가 억제됨으로써 동물의 경우에도 수소가 항산화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증명했다. 수소수는 독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수소를 섭취하기 쉽도록 고농도로 녹인 물이다. 수소수를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동맥경화 중의 혈관 막힘, 당뇨병의 지방대사, 스트레스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 약물에 의한 도파민 신경세포의 변성,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으로 인한 신장 독성작용, 만성심부전, 심장이나 폐의 방사선 장애 등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임상연구에서 수소수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수소기체 및 수소수의 작용 기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대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수소는 안전성이 높아 사람에게 투여하기 쉽고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커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